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로 오겠습니다. 임대차 보통 두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는 다 맞춰야 됩니다. 먼저 임대차에서 자,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란 이제 대항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622조가 있는데, 자, 이랑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입니다.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그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이렇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 게 대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토지를 자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약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 짓습니다. 근데 이거 대항력 없죠.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평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자 을은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철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20년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철거하고 손해를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 버리면 건물이 다 없어지니까 자 우리 건물에 대항력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건물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그리고 병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했다면 이게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때 을은 갑과 맺은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 청구를 막아주는 게 622조입니다. 자, 다음 임대차 존속기가 볼 텐데 자 이제 세 가지 부를 비교합니다. 우린 지금 민법 임대차죠. 민법 임대차와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이 있는데 일단 최장기 제한 다 없습니다. 100년 다 가능하다. 근데 최단기 제한은 민법 없어요. 근데 주임법은 2년, 상임법 1년이 있고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규정이 2기입니다. 주임법 없어요. 상임법 없다가 3기라고 생겼죠. 자, 그럼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임법도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은 아무런 제한 없어요. 민법은 무조건 약정 유효, 1000년 유효, 6개월 유효. 민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약정.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 없다면 자 635조에서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시간을 줘야겠죠. 1호에서 1호. 자, 1호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이 되고 이제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지만 이렇게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들이 몇 개 나옵니다. 동사는 뭐 둘 다 오일 똑같죠. 부동산을 기억해야겠죠. 부동산은 임대인이면 6개월, 임차인 1개월 됩니다. 근데 숫자가 뭐 다 외워지지 않는다 해서요. 숫자는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 했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기억나면 맞히고 안 나면 찍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임차인 권리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시험에 해마다 나오죠. 작년 빼고 다 나왔습니다.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필요비 유비죠. 여기는 매수 청구로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웃어요 이게. 먼저 법적 성격으로 이건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 여기는 강행이라 폐지 약정 무효가 됩니다. 유치권은 비용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청구할 수 없죠. 우리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유치권 X가 보건복지 매시인 기억납니까? 이게 지상을 매수, 부속을 매수, 매매대금 다 매매대금 X. 그 다음 월세 아까 2기 연체하면 해지 쫓겨나죠. 2기 연체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외웠습니다. 도둑님께서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둑보다 신착하잖아요.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하고 기간은 여기 6개월인데 기간 규정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중축이 나오면 우리 판례는 원칙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원칙. 그러니까 이건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독립성 없죠.
그러니까 원칙 부동 매수가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그럼 아까 이거 임의 규정이라 배제 약정 가능하다.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증축 나오면 원칙 독립성 없어요.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려 한 약정, 이거 유효입니다. 임의 규정 유효. 비용이라 임의 규정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한 약정으로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할 수 없다는 게 애초에 이건 부속물 아니에요. 부속물 아니니까 강행 규정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효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축 부분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죠? 포기했으니까 유익비 임의 규정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애초에 부속물 매수 청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 반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부속물 아니에요. 이건 비용인데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 포기약정 유효라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축은 독립성 없다. 부속물이 아니라 비용으로 옵니다. 그 다음 부속물은 자 법조문이 있는데 자, 일단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독립성 없으니까. 그 다음 부속물은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다. 그럼 못합니다. 편익 없으니까. 세워요. 속도편, 우리 속도 가잖아요. 속도편, 속도 배우세요. 그러면 구성 부분 X, 특수 목적 X. 그럼 자 1항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 X.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여기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첫째 누구 동의죠? 임대인 동의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있는데 임대 종료시죠?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가 동의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임대인 동의나 임대인에게 매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건물을 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이렇게 파란색을 설치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이게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성 없다면 그러면 이쪽에 부합된 거라 전부 갑소유가 돼요. 근데 을돈으로 지었죠. 을돈으로 지었는데 전부 갑소유가 되면 을은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칙 이거 자기 거 뜯어간다. 원칙 뜯어야 됩니다. 원칙. 근데 단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 첫째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소유인데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했대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하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성권이라 곧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행 규정이라 배지 약정 무효라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임의 규정, 여기는 강행 규정. 그래서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소유자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따로 영담 안 되겠죠? 같이 다닙니다. 이어서 지상물 매수하겠습니다. 이건 토지 빌린 사람,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나 또는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하고 그리고 지상권 다 토지 빌렸죠. 이 셋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대차입니다. 이제 임대차를 예를 든 거죠. 그리고 을이 그 지상에 건물 지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원칙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원칙 나대지로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때 을은 갑에게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청구권이라 갑이 오케이 하면 더 합니다.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거 네가 사,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건 형성권이라 곧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애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 배지약정 무효라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여기서 항상 내 건물 사 그러면 건물 소유자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 더 이상은 매수 청구 못 하겠죠? 내 거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약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갑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갱신하실래요? 그럼 그 입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에 등기하면 아까 622조에서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 했죠. 따라서 그 후 갑이평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대항력이 뭐죠?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양수인평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수 청구가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 갑이지만 임차인 대항력이 취득했잖아요. 그럼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행정적 허가 안 받은 무허가도 철감 아깝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철감 아깝죠.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제3자 병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빌리면 갑토지에 건물 지어야겠죠. 근데 우리 세상에 제3자 토지가 걸쳐서 건물 짓습니다. 그래놓고 전부 사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 판례는 갑토지가 임차한 토지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이게 구분소유 객체가 가능해야 돼요. 구분소유 객체가 가능할 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구분소유 객체가 안 되면 애초에 매수 청구 못합니다. 자, 그다음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얼마에 살 것인가? 건물의 시가고 채권액이 4억입니다. 그러면 시가 10억일까요? 아니면 10억에서 채권액을 뺀 6억일까요? 얼마에 사야 될까요? 10억입니다. 자, 우리 4억을 빌렸죠. 그럼 우리 4억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값은 시가 상당의 10억에 사는 거죠. 공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빌렸잖아요. 우리 갚는 겁니다. 은행 허락 없이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시가 상당의 10억에 산다.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인정됩니다. 단 시가 상당액이고 4억을 공제한 6억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74페이지 42번입니다. 민법 임대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는 쌍무유상계약으로 맞죠? 목조물 수량 부족, 법률적 장애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되죠? 담보 책임 다 인정됩니다. 2번 차임 동그라미. 차임이 필수 요소고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으며 곡물로도 가능하나 그러니까 사선 그러니까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데 금전에 하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 필수 요소가 아니죠. 차임이 성립 요건입니다. 3번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 별도로 줘야 되죠. 4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할 권한 없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여기처럼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 채권행위라 권한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정답이 4번이고. 자, 5번 임차권자가 등기하면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아까 이걸 물권화 현상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예, 46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 설명 맞는 겁니까? 1번 임차물에 자 보존비 써보세요. 필요비. 보존비가 필요비죠. 그럼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하죠. 유익비는 종료시.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전에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죠? 틀렸어요.
자, 2번 비용상한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 틀렸죠? 여기 비용상한은 임의 규정. 임의 규정으로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약정 유효죠, 유효? 임의 규정 유효. 3번 필요비와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파는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 6개월입니다. 4번은 필요비가 틀렸어요. 유익비만.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인 청구 외에서 밑에 상환기간은 허용할 수 있죠.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필요비 X.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기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동그라미 맞습니다. 유익비는 구성 부분이 돼야 돼요. 독립물이면 부속물로 가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예, 49번. 임차인의 부속물이네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건물 공자물 임대차로서 부속물이 동그라미 쳐요. 임차인 소유 동그라미 소유에 속하고 건물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독립된 동그라미 맞습니다. 부속물은 독립되고 구성 부분 되지 않아야 돼요. 맞았어요. 2번 부속물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1페이지 약정 무효가 됩니다. 3번 임대인 동의 얻은 적법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 사선 맞았죠. 그 뒤에 건물이 아닌 토지 임차인 없어요. 여기 건물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은 지상을 매수입니다. 근데 무단 전차인 없어요. 다음 일시사용 여기 일시사용 매수 청구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자들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어요. 4번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 동그라미 아까 얘기죠. 증축 부분은 증축은 원래 동일성 없으니까 증축은 원래 동일성 없어요. 구성 부분이라 X.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 객체가 될 수 없다 맞았죠. 증축은 원칙 동일성 없다 그랬잖아요. 5번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특수목적 동그라미 그럼 X.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간판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가 틀렸죠? 되지 않는다. 특수목적 X.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51번으로 오세요. 51번 부속물 매수 청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가로쳐 보세요. 임차인지위와 분리하여 가로.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만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아까 임차인지와 같이 간다 그랬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동그라미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고 3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아까 채무불이행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네, 맞았어요.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맞았죠? 여기죠?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매수 예약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증축 동그라미 증축은 원칙 독립성 없다. 독립성 없어요. 부속물 아닙니다.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라는 약정이 유효하죠. 비용 상한 청구, 임의 규정 유효. 유효한 때 임차인의 유익변 상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죠. 임의 규정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저 53번. 53번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한 청구 설명 옳지 못한 겁니까? 그럼 1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비용이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 채권입니다.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동그라미 여러 번 나왔죠. 제일 끝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아요. 3번
3번은 비용 상환이 틀렸죠.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라 비지약적 유효거든요. 비용 상환 청구를 빼면 돼요. 그럼 그 뒤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비지약적 무효죠. 여기가 강행 규정 위반 무효. 3번이 정답이고 4번 일시사용 나왔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으나 비용 상환 가능하죠. 일시사용 부속물 매수 X 비용 상환 O 맞았습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하면 6개월 내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한 달했고 기간 규정 없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다 이게 비교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시면 54번.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겁니까? 자, 기억.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계획이 만료했는데 임차인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는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청구권이죠. 청구권으로서 임대인의 일을 거절할 수 있다. 니은 이때 임차인은 2차적으로 지성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가 답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5번. 다음 중 형성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억.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는 그건 형성권 아니죠? 이건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건 청구권입니다. 예, 기억 틀렸어요. 니은은 맞네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건 형성권 맞았죠? 자, 디귿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이거 형성권이었죠. 리을 전세금 증액 청구 형성권입니다. 미음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 청구는 이건 청구권이죠. 청구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적 청구권이죠. 청구권. 다음 미음 매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형성권 채측 기간 걸린다. 그래서 종합 문제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가 다 겹치니까 두 장을 넘기세요. 그럼 60번으로 오세요. 60번. 다 겹칩니다. 60번. 60번은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상 건물은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하지 않죠. 임대인 동의는 아까 어디가 나오죠? 임대인 동의는 부속물에 나옵니다. 지상물 매수에 나오지 않아요. 2번.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는 임대인 승낙 요하지 않죠. 형성권이라 임대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3번. 건물 매수 청구가 적부한 경우 자 그럼 여기 매수 청구가 적부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형성되죠. 그 매매계약은 동시행 관계. 다시 3번. 건물 매수 청구가 적부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은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죠. 매매가 되니까 임대인이 돈 줘야 되고 임차인은 소유권 넘겨야 되는데 임대인이 돈 안 줘요. 그럼 동시에 몇 건? 을도 소유권 안 넘깁니다. 단 소유권 안 넘기더라도 내 땅 아니죠. 그럼 을은 토지 사용료 임료 상당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함유권이 있어서 소유권 안 넘깁니다. 그와 별개로 내 토지 아니고 타인 토지라 사용료는 줘야 되죠.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틀렸죠. 임료 상당액은 반환해야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지상 건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죠. 뭔 근저당권이 있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사례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동그라미 의뢰 X토지 동그라미 임차 동그라미 누가 임차했죠? 써요. 갑. 앞에 을 토지니까 갑이 임차했죠.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 신축 동그라미 씁니다. 갑.
이제 틀린 겁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을이고 여기가 갑.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1번 Y 건물이 무허가 동그라미. 무허가라도 또는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무허가더라도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랬죠. 2번 갑의 차이 면체 동그라미. 차이 면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익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맞았죠? 아까 채무불이행은 매수 청구 X였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여기 을이 해지 통과하면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하면 임차인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대양로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등기하면 대양로 있으면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양로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행사할 수 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설정한 경우 임대차익이 만료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죠.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당 가격은 10억이죠. 10억. 10억이고 공제한 6억이 아니라 그랬죠. 10억. 그래서 근저당이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0이 나왔는데 금액은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번으로 내려오세요. 임차인 갑, 임대인 을이네요. 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옳은 거네요. 1번 갑, 임차인 갑 매수 청구 유효하려면 을 승낙 유효한다. 틀렸죠. 매수 청구는 승낙이 필요 없죠. 형성권입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무허가라도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아까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할 때 한해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4번 임대차가 갑에 채무불이행 돈 없어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겠다면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정답은 4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가 갱신을 청구해야 되죠.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갱신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할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절차가 이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63번으로 가세요. 자, 63번 임차인 권리 옳은 겁니까? 1번 1번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다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이건 다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X.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으로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 종료시죠. 종료시에 청구하는 거죠. 종료 전 틀렸어요. 종료시 임대령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한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622조 그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소유력이 생깁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622조.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틀렸죠.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여기죠. 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역 갱신이 법정 갱신. 묵시역 갱신된 경우 그럼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둘 다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가 틀렸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차인 권리 3가지 아주 중요한 걸 봤습니다. 이어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이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1층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임대차를 2년 내고 을이 식당을 하는데, 자, 을이 여기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고 싶어요. 그럼 실생활에 둘 중에 뭐가 더 많죠? 실생활에? 여러분 주변에 둘 중에 뭐가 많아요? 답이 안 나오죠? 본 적 없습니다. 이건 실생활에 별로 없고, 우리 왜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어 하죠?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린 보통 이런 거 안 하죠? 자, 우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둘이 임대차를 합의 해지하고 둘이 이렇게 새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리고 우린 나가잖아요? 우린 다 합의 종료하고 새롭게 임대차 체결합니다. 양도전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629조에서 1항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가 매매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차지 못한다. 2항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임대인 동의 없이 한 때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세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두 개 다르거든요. 근데 동의 없을 때는 두 개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동의 없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동의 없을 때 먼저 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하고, 근데 우리 갑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합니다. 그럼 얘가 양도인, 양수인, 전대했다면 전대인, 전차이 되는데, 이거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임대차 유효. 이것도 유효가 됩니다. 그냥 가볍게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우리 책임지면 되는 거죠. 유효라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야 됩니다. 둘 간에 유효니까. 근데 자, 갑에게 들키면 을은 갑을 배신했잖아요.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둘 다 추산할 수 있다. 원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단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이 상가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동감에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끼리 무단양도한 것이 임대인에 대한 특별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이땐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지할 수 없답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갑부동산을 우리 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대했죠. 그럼 둘 간에 이거 유효인데, 자, 갑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갑이 맘이죠. 그럼 해지하지 않으면 이거 여전히 유효죠. 그럼 우리에게 월세 받네요, 차임. 그럼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으니까 또다시 병한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또 청구하게 되면 그럼 월세 두 번 받나요? 말이 안 되죠. 월세 한 번 받으면 끝이죠. 또 달라 못합니다.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게 동의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동의 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다르다 했죠.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 했는데 우리 갑동의였고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우리 양도인, 병을 양수인. 자, 그럼 현재 우리에게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돈 받고 팔았죠. 그러니까 현재 을은 임차권이 없습니다.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요. 그리고 을지일 병이 생겨합니다. 을지일 병이 생겨요. 그럼 남은 기간 병이 살아요. 갑액 인사도 병이 인사합니다. 월세도 병이 내요. 을은 완전히 탈락이 나갔죠. 그 말은 을지일 병이 생겨합니다. 여기다가 병을 대입하면 돼요. 그 말은 여기다 병을 대입하란 말은 이 계약관계가 각각 병한테 그대로 생겨되는 거죠. 다음 만약에 우리 갑에게 연체 차임이 있다면 그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특이하게 없는 한 이건 생겨되지 않습니다. 아까 계약 내용만 생겨됩니다. 계약 내용만.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딱 이거 하나 이거 생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차인만 병으로 바뀐 거라 특별히 설명 것도 없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나왔자 이거 딱 하나라 오지선다가 안 나오잖아 여기서. 그래서 시험은 동의 있는 전대차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지선다가 나와요.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임대차 했는데 우리 갑동이었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줘요. 그 물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 거죠. 그 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병이 더 생기는 거죠. 그게 양도와 달라요. 양도는 을은 탈락이 나갔죠. 양도는. 이제 전대는 을도 머물러 있고 밑에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그 병이 직접점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죠. 전대차 계약도 을과 병만 구속당합니다. 그럼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병이 직접 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반면 직접 권리 행사한다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병은 법적으로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직접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차인 보호를 했는데, 자, 동의요건 전대차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기간 만료가 아니라 중도의 둘이 합의로 종료시켜요. 그럼 병은 쫓겨나면 안 되겠죠?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의여졌으니까. 그 다음 다시 갑부동산을 의뢰기 임대차하고 동의요건 전대차인데, 자,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때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 통지하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기간 약정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합니다. 그럼 잘못했다는 게 해지죠. 그럼 해지하면 이때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끝났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서로 틀립니다. 이거 틀려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88페이지 오세요. 388페이지 67번입니다.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 동의 없이, 무당이죠?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을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동의 없을 때는 양도친에 똑같다 그래서요. 1번 임대인 동의 없는 을병 사유 전대차 계약은 유효 맞죠? 동의 없어서 둘간의 유효가 됩니다.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죠? 동의 없으니까. 자, 3번은 X, 3번은 볼 필요 없어요. 4번 을의차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 의해서 부동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고 방금 전에 공부했죠. 5번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그럼 여기네요.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종료전. 그럼 우리에게 차임 받으니까 병한테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종료전이라면 병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정답이 5번이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오른쪽 68번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의 엑스토지를 임차한 후 갑동의 받지 않고 전대했네요. 그럼 또 이쪽이죠. 1번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를 인도해서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둘 간의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점을 넘기라 그랬죠.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갑은 을과 임대차에 존속하는 동안, 여기죠. 해지하지 않아서 존속하니까 병한테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갑은 을과 임대차에 종료하기 전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여기 부당이익 대파는 청구할 수 없다. 4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 현존한 경우 갑이 X토지 임대차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이 지상물이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 동의 없잖아요. 동의 없으니까 불법 전차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 5번 만약 을이 갑동의 얻지 않고 배우자 정에게 X토지를 전대한 경우 을행위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면, 여기죠?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임대차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9번 갑소유 X토지 또 넘쳐요.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은을 동그라미. 다음 갑동의 없이죠.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1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체 계약은 유동적 모유가 아니라 유효 맞아요. 여기 유효. 2번 갑을 간의 임대체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갑은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히 대파하는 충고를 썼다 맞았습니다. 여기죠. 이쪽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고 3번 병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만료할 때 건물이 현존한 경우 갑에게 지상을 매서 청구할 수 없죠. 동의 얻지 않았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다음 4번의 만약 동그라미 5번의 만약 동그라미. 이 만약을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이 만약은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그럼 4번 만약 우리 X토지의 신축 그다음 동그라미 쳐요. 건물의 보존 등기 동그라미. 그럼 대양력이 생겼죠. 622조 대양력이 생겼어요. 보존 등기 마친 후 갑이 토지를 양도해서 정이 토지 소유권 취득가 있다면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금 4번에는 병이 안 보이죠. 4번은 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4번은 병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그럼 갑과 을입니다. 그리고 을이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대양력이 생겼죠. 근데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죠. 그러면 대양력이 뭐죠?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사선 뒤에 을은 정에게 건물이 지상물이죠. 지상물 매수 조건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병이 없잖아요. 병이 없죠? 그럼 둘 간의 임대차죠. 그러죠? 근데 을이 대양력이 있다면 소유자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행사할 수 있다. 4번은 대양력을 물어본 것이고 이거 무단전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요. 자, 5번에도 읽어보면 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번도 이 무단전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 5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전환했다면 그럼 현재 을은 건물 소유자 아니네요. 그럼 소유자가 아닌 을은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할 수 없죠. 아까 지상물 매수는 건물 소유자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 5번은 이 무단전대를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 적부반 전대 임대차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러려고 만약을 썼어요. 그래서 4번, 5번은 무단전대가 아니다. 다른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72번으로 오세요. 72번. 건물 임대인 갑 동의 얻어서 임차의 늘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입니다. 자, 옳지 못한 거죠. 자, 기억. 갑과 을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 권리 소멸하지 않죠. 동의 얻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니은.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 그럼 둘 다 쫓겨난 거죠. 그때 병 권리 소멸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라 둘 다 쫓겨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미 4번 나왔네요. 4번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빼야겠죠. 그럼 디귿 병이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자, 갑동이 동그라미 갑동이 얻어 부수가 물건 있는 경우 전대차 종료한 때에 갑에게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적고한 전차인이라 청구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렸네요. 리을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병원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한다죠. 직접 갑에게 갔으니까 을에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한다. 틀렸습니다. 다음 미음 피읍 두 개 묶어요. 여기입니다. 통지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 미음 우리 차임 면책이 이기 참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어도 되죠. 여기 파란색 해지하면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비읍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과한 경우에 병에게 이를 통지하여 여기죠. 빨강색 해지 통과면 통지하여 맞았어요. 둘 다 맞았네요.
예, 정답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73번으로 오세요. 자 73번. 다음 중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이게 한마디로 임의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럼 기억은 임의규정이죠. 양도 전대 임대인 동의 규정은 임의규정이죠. 왜냐면 동의 없어도 유효잖아요. 무단도 유효니까 기억은 정답. 니은 임차인은 차임 감액은 강행 규정이에요. 디귿 임차인 필요비 정답. 비용은 임의규정. 정답은 벌써 1번 나왔어요. 1번. 리을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아까 이거 635조 강행규정. 기간 규정은 다 강행규정이에요. 일단 미음과 비읍은 둘 다 매수 청구니까 둘 다 매수 청구는 다 강행규정.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74번 마찬가지예요. 74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관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유효인 것. 이게 한마디로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죠. 그럼 그냥 비용이죠. 비용. 필요이익비. 몇 번에 있어요? 그냥 2번이 정답. 비용은 상한규정, 임의규정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폐지 약정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답이 바로 그냥 2번. 이건 단답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77번. 77번 종합 문제네요. 자,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겁니까? 기억 유익비 가능하죠? 니은 다 건물 빌려서 부속물 가능하죠? 디귿은 전세금이나 차임 둘 다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정답은 벌써 기억 니은 디귿 5번 나왔습니다. 리을 필요비는 전세권자 X. 전세권자 필요비 청구하죠? 미음 경매권은 임차인 X. 우선 면제도 임차인 X. 그래서 리을은 전세권자가 틀렸고 미음은 임차권자가 틀렸습니다. 비읍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과 토지 전세권자죠.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8번.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소치권을 가진 자입니까? 그럼 자, 기억 니은 디귿 묶어요. 기억 저당권이나 니은 가등기담보나 디귿 양도담보 담보가 있으면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저당권은 원칙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 수취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똑같이 과실 수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지우면 1번, 2번, 3번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4번, 5번 남았는데 리을, 비읍 똑같이 미음이 다르네요. 그럼 미음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 있죠. 우리 외웠잖아요.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그러니까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정답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자, 리을은 매매 목적물에서 대금을 다 완납했죠. 매수인이. 그럼 과실수취한다 그랬고, 비읍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자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저당 목적물에 생긴 차임 채권 과실.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자는 기억처럼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여기처럼 예외적으로 압류한 후부터 미친다 그랬죠. 정답이 4번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8주간에 걸쳐서 문제풀이 과정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저랑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만 반복하시고 기출문제로 대체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는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과정을 따라오시면 미법은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월부터 동영 모의고사 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